실제로 이제 1층 손님께서 클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사실관계를 바꿔서 소명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사안은 소믈리에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형사 문제가 반드시 되는 사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2판 4판 세 번째 코너로 모수의 배신, 와인 빈티지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서 이승재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슐랭 성진 모수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모수 업장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잘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이게 혹시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혹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월 18일 날 미슐랭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한 고객이 좀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와인 페어링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당시에 소믈리에가 2005년산 바르똥이라고 해서 서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당연히 2005년산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거니 해서 음료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분 그 손님 스타일상 와인병을 직접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병을 좀 찍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전에 페어링된 와인은 그냥 와인잔을 보여줬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가 2000년산 바르똥을 들고 왔다. 그래서 문제 인식을 좀 했었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우 서비스가 나왔고 원래 우리가 2005년산이 아닌 2000년산인데 뭔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해당 소믈리에가 1층에서 손님이 바르똥 2000년산을 바틀제로 시켜가지고 좀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와인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2000년산과 2005년산의 가격 차이는 약 10만원 정도고요. 2000년산은 79만원 정도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니까 1인당 저녁 식사 가격이 42만원 정도. 페어링을 할 경우 7잔일 경우 28만원, 4잔일 경우 한 1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4명 고객이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와인 교체, 와인 바꿔치기라는 기만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문제 제기됐었던 게 혹시 처음부터 이게 2000년산 빈티지 와인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혹시 표시 광고하고 지금 2005년산 와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공된 와인 중에서 2000년산도 분명히 업장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대처할 때 소믈리에가 2000년산 와인을 주문했음에도 2005년산 좀 더 싼 와인을 만약에 알고서도 제공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니까요. 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상대를 속여야 되고요. 기망행위라고 하는데 속이고 그거에 의해서 상대방이 이제 착오에 빠져서 일종의 처분행위, 예를 들어 결제를 한 거죠. 이제 또 중요한 건 상대방한테 고의가 있어야 돼요. 속인 사람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믈리에가 그럼 과연 고의를 가지고 이걸 속여가지고 좀 더 싼 와인을 제공한 것이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려면 의도와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애초에 이 손님께서 원래 다른 와인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그냥 와인잔을 줬었는데 와인병 채로. 근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갑자기 2005년산으로 서빙을 했고 2005년을 따라줬고 설명까지 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잠시만요 라고 하고 다른 병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믈리에 역시 이 와인이 원래대로라면 2000년산이 제공돼야 되는데 잘못 제공됐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법성으로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 처음에 이제 와인을 가져왔을 때 2000년산이 아니라 2005년산으로 착오로 헷갈려가지고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2005년산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산으로 속여서 팔려고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고의는
뭐 흔히 말해서 뇌를 열어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사람의 이제 행동으로 추단하거든요. 근처에 있는 이제 행동들로 추단하죠. 물론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면 결국 판사님이 추단하는데, 이 소믈리에 행태가 조금은 모호한 것은 사실인데,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금액의 차가 엄청나게 크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격 차이가 약 1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바틀째 시킨 게 아니라 와인잔으로 시켰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훨씬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적 사안으로 그 초코파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도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는 상황인데, 이 정도는 실제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 것으로 좀 보세요?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실까요? 뭐 사실은 괘씸해서 뭐 성립한다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법률가로서는 제가 만약 검사라면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판사라고 해도 유죄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초코파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절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가가지고 뭐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액수가 너무 소액이었죠. 그래서 아마 고의가 조각된 것 같고, 다만 이 사안에서 소믈리에의 행태가 아마 서빙하다가 변명을 할 거예요. 제가 아마 소믈리에를 변론하면은 중간에 잘못된 것을 알아서, 다만 그걸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했어야지 맞는데 사과하지 못하고 잘못된 변명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겠다. 다만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론할 거거든요. 역시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당사자분께서 문제 제기를 할 당시에도 본인이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거나 혹은 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행태 자체가 너무 워낙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안성재 셰프가 이제 진화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가 바틀을 좀 찍으려고 했을 때 이 바틀이 원래 1층에 한 손님이 바틀째로 시켰는데, 그래서 2000년산이 뒤늦게 왔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1층 손님이 피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왜냐면 본인 병인데 바틀째 시켰다고 하면 사실은 본인이 온전히 누려야 될 그 와인병을 누군가가 따라갔고, 심지어 본인 동의 없이 음미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경우 실제로 이제 1층 손님께서 클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까? 이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훨씬 높습니다. 1층 손님이 이미 구매를 한 와인, 이미 구매해가지고 소유권을 획득한 와인이라고 하면 그걸 무단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하는 행위는 어렵게 말씀드리면 관리자의 지위가 인정된 횡령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절도가 성립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절도가 성립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안성재 셰프가 해명 이제 문을 냈을 때는 제 생각엔 아마 법률가의 조언을, 그래도 괜찮은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완전히 사실관계를 바꿔서 소명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사안은 소믈리에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형사 문제가 반드시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저도 2차 해명문을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법률적으로 좀 빠져나가려는 여지가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가장 쟁점이 됐던 1층 손님의 클레임 여부거든요. 근데 사실 1층 손님이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도 아닌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으로 선을 그으면서 확실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빠져나갔다. 해명문이라는 게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대중들을 또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대중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층 손님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 당시 시간대에 있는 저는 영수증 같은 걸 좀 첨부했을 것 같아요. 봐봐라. 1층에 바틀째로 시켰던 분이 아무도 없다. 근데 사실 있다고 하면은 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인 해명문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 해명대로 하면 이 형법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절도죄 같은 경우는 실무상으로는 물론 이제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수사가 뭐 무혐의로 처리가 되겠지만 친고죄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고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으니까 해명문은 당연히 그렇게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친고죄가 성립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제3자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에 실제로 이렇게 안성재 셰프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담당한 소믈리에가 실수로
2000년 빈티지 대신에 2005년 빈티지를 서빙했고 설명도 2005년으로 드렸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의성을 갖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라는 것을 명백하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또 문제는 뭐냐면 실수를 했다고 하면 착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2000년산 와인을 서빙해야 되면 이게 2000년산이라고 인지했고 실제로 2005년산을 따르더라도 2000년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2000년산은 아니잖아요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착오가 성립할 수 있는데 2005년산인지를 인지하고 손님에게도 2005년산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따른 거는 또 2005년산이었는데 원래 따라줘야 되는 그 리스트상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2000년산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수였다는 거죠. 네. 이 여담인데 저도 모수 가서 뭐 지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와인을 당시에 샤또마고라고 좀 고급 와인을 가져가 가지고 뭐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와인을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소믈리에 분이 좀 와인 시음을 해보고 싶어 하셔서 와인을 한 잔 따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믈리에 분들이 이제 와인 시음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일들이 조금은 빈번한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도 다른 미슐랭 식당에서 소믈리에 분 한 분이 손님이 콜키지 해온 와인을 한 100ml 정도 한 반잔 정도를 자기가 시음해 보려고 몰래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시 가보셨군요. 무엇을 잡았어. 직접 가셔가지고 당시에도 소믈리에가 테이스팅을 좀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군요. 만약에 이 100ml 정도 소믈리에가 몰래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이 돼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도거든요. 아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있는 손님의 와인을 뭐 본인이 시음을 했던 아니면 다른 손님한테 내어줬든 이거는 본인 게 아닌 걸 다른 사람한테 내어준 행위니까 뭐 형법상의 절도죄가 분명히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시 직접 경험하신 분 현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당시에 또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손님 입장에서 250만 원이 넘게 돈을 썼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가셨을 때 심지어 콜키지를 하셨잖아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셨을 텐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예, 정말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비재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은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라서 이런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실수든 고의든 그걸 지금 와가지고 판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만약 레스토랑 주장처럼 실수라고 한다면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레스토랑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빈티지를 따라줬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잘못해서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서빙을 해오겠다든지 아니면 그 와인은 리스트에는 있었는데 그 빈티지가 마침 다 재고가 소진됐으니 다른 리스트에 있는 와인을 서빙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매니저나 아니면 오너 셰프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얼버무리려고 했던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변호사님한테 걸렸으면 큰일 났다 진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해당 소믈리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고 인지했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렇다면 와인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2000년산과 2005년산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을 쓰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마셔야 될 와인이 2000년산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2005년산을 줬다가 이제는 시음해보라는 식으로 뭔가 선심을 베풀듯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고객의 지성을 좀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당사자 분께서 글을 올리신 걸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배우신 분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약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겨두셨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글이 법적으로 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좀 피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보통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착각하시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거든요. 진실된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이게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정통망법 위반이라고 해서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췄던 것 같거든요. 뭐 이를테면 진실된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의 어느 정도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에는 전부 다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거는 모수는 거기에서 뭔가 서비스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에 문제 있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사기다, 범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안 했잖아요. 다 추측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되게 정제된 상태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올렸으니까 나도 이렇게 올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화가 나면은 참으시는 게 낫고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름대로는 여기가 유명한 업장이어야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단정적으로 표현 쓰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단은 감정적으로 글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슈가 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기자님 같으신 분들이 잘 설명해가지고 글을 올려주시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항상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틀림없이 사기다, 범죄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조차 만약 이 내용들이 명백한 사기이자 기망이자 뭐 바꿔치기가 100% 맞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저도 제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올리시겠다고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맞아요. 왜냐면 또 사실적시로 되면은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수사관한테 수사받을 때 사실적시가 뭔 문제냐,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라고 할 때 나름대로는 수사관들이 이게 공공의 이익인 것인지 감정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지를 나름대로 꼼꼼하게 따져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할 때는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당황하게 되고 애매한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도 판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하고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이제 본인 애매할 경우에는 애매한 영역이 있잖아요. 항상 애매한 영역일 때는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자칫 잘못하면 판사님 얼굴 구경하시는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렸는데 거꾸로 사실적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진짜 화가 나서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제가 이 처음에 클레임을 거신 이 손님분의 글을 볼 때 어쨌든 뭐 이게 AI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제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수위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까지만 하죠. 정중하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글을 앞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식당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실 때 혹시라도 올리실 거면 그 글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좀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뭐 대중분들이 좀 실망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안성재 셰프가 무한 책임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꼼꼼하고 엄격하신 분이잖아요. 다만 이 모수의 책임은 사실 이 사안이 4월 18일에 벌어졌는데 안성재 셰프가 이 사안을 인지한 것은 4월 21일이었다. 휴무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21일 날 보고가 됐다는데 사실 이러면은 손님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고소입니다. 고소하세요 진짜? 역시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싫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손님분도 실수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업장에서 그 다음 대처가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으셨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후에 속인 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라서 뭐 실제 고소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결국은 그렇잖아요. 뭐 누군가를 속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쁜 행동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참고 그래서 진짜 울분을 참으면서 다시 한번 전화했는데 업장에서 바라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판사님을 한번 뵈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수라는 브랜드를 믿고 안성재 셰프를 믿고 가서 음식과 음료를 즐겼는데
결국 총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안 됐고 심지어 오너 셰프에게 이 문제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고 더욱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바라는 게 있으세요까지 완벽하게 한 세트로 정말 공문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예. 보입니다. 근데 결국 법률적 쟁점으로는 이제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 사기인가 이거보다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1층 손님이 실제 존재한다면 훨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결국 절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와인 한 병에 한 7잔, 뭐 8잔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액수로는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미슐랭 2스타, 뭐 전에 3스타였던 업장에서 손님의 와인을 절취했다. 뭐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있기는 힘든, 용인되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도 그 식당에는 다시는 안 갈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식당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안성재 셰프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일이 공론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재 셰프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사이트에 찾아가서 이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역시 사실 고소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된다. 딱 그 격을 좀 선을 좀 말씀을 해준다면 의견을 표시하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욕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든지 스토킹하는 건 또 다른 범죄니까요. 그건 아니고 그냥 문제 제기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해서 뭐 안성재 셰프를 비롯해서 거기 가족분들이나 거기 식당의 직원분들을 약간 모욕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다 사기꾼이야.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문제가 되겠죠. 그럼요. 사기꾼이라는 거는 모욕죄가 아마 성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A씨가 처음 글을 올리신 분인데 이분 입장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소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떤 법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지 사실은 조금 재미난 사안이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비법률가 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2000년 와인하고 2005년 빈티지 사이에 페어링이라고 했으니 잔술값의 차액 정도가 혹시 손해냐 아니면 뭐 물어줘야 되는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와인이라는 거는 맥주나 아니면 다른 술하고 좀 다르게 빈티지마다 각각 다른 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티지도 써 있는 거고 또 연도가 계속 묵는다고 해서 뭐 비싸지는 와인이 아니라 그해 작황이 좋은 와인, 예를 들어서 2010년께 2000년 거보다 훨씬 비쌀 수도 있거든요. 어떤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5년 와인하고 2000년 와인은 완전히 다른 술이고요. 그런데 2000년 와인을 내가 주문했는데 2005년 와인밖에 서빙이 안 됐으니까 2000년 와인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성의 채무가 불이행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와인에 해당하는 온전한 값 79만 원. 잔술이니까 뭐 나눠야 되겠지만요. 예,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하고 뭐 플러스 위자료 뭐 이 정도가 아마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좀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익이라는 걸 또 따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은 그 얘기 할 겁니다. 이거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 뜻이 뭐냐면 어차피 해도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네 분이 마셨으니까 그 받을 값을 다 받는다고 해도 그리고 뭐 위자료 보통 이런 사안에서 많이 책정돼야 뭐 100만 원, 300만 원 뭐 그 사이일 테니까요. 그 전부가 다 인정된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 감당하시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상 사실은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다고 하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한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실제로는 아마 손해배상 받으시는 금액에 비해 가지고 경제적 실익이 아예 없을 거다. 근데 무슨 목적으로 하냐? 그러면 내가 이게 괘씸해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지고 CCBB를 가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특정한 목적과 감정을 가지지 않고는 일심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떡할 건데. 상고까지 하면은 그 비용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고 변호사비는 한 1,500만 원 나오면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인데요. 이런 거를 사실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이용을 해요. 관할합의 조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중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국제 중재.
국제 중재하게 되면 비용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뭐 론스타 사태 보면은 수백억, 수천억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국제 중재 조항을 걸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 정도 받겠다고 국제 중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가 실무에서는 비즈니스 단계에서는 자주 쓰이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제가 지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단 미식가이신데다가 와인도 좋아하시고 전문가세요. 역시 이번 사안 역시 잘 선택했어. 현실적으로 딱 정해주시면 손해배상금 딱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판사라고 하면 손해배상 뭐 개인 1인으로 생각해가지고요. 한 15만 원, 20만 원. 위자료는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합해서 한 100만 원 남짓일 것 같습니다. 네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이 네 분이 문제제기를 하면은 한 분 값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 통으로 하시는 거죠, 사건으로? 예, 개별로. 왜냐하면 당사자가 다르니까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은 하겠지만요. 그냥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좀 엄청 큰 반향을 일으킨 것 자체가 안성재 셰프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민사소송 하는 것보다. 변호사님 덕분에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A 손님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1층 손님이 존재한다면 형사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혹시 민사 그분이 걸면은 이 바틀값 플러스 위자료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층 손님 같은 경우도 아마 와인이 빠져나간 금액 정도일 테니까요.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고요. 위자료도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혹시라도 1층 손님이 실존하신다면 연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